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노아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정말 계륵이라서 못 썼던 보병을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려고 하는데요. 이 보병의 특징을 어떻게 살리는지, 병종은 뭘 가야 하는지, 영웅 스킬트리는 어떻게 가야 되냐, 이런 것들 전반적으로 가이드라인을 조금 제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특징입니다. 보병은 기본적으로 근접병종입니다. 그리고 스탯이 전반적으로 밸런스 있게 이렇게 골고루 분배되어 있어요. 상병보다는 체력이 높고요, 방패병보다 공격력이 높고요, 기병보다는 상성이 안정적이에요. 그리고 영웅 스킬들은 전반적으로 전투가 길어질수록 강해지는 스킬들이 많아요. 추가로 상병에게 데미지를 더 많이 주는 상성을 가지고 있고요. 하지만 반대로 말하자면 방패병보다는 낮은 방어력, 기병보다는 느린 기동성, 창병보다는 낮은 공격력, 상대방이 창병을 사용하지 않으면 역할이 눈에 띄지 못한다는 그런 단점이 있어가지고 잘못 쓰면은 이도저도 못하는 좀 애매한 위치에 놓이기 쉬워져서 많은 분들이 별로 안 좋다고 인식하는 병종이죠. 이 보병은 기본적으로 상성상 약점이 없기 때문에 누구한테 맞아도 데미지를 똑같이 받아요. 동시에 스탯이 밸런스 있게 분배돼 있어가지고 같은 체급의 타 병종과의 1대1이 상당히 강한 편이에요. 1대1 구도를 만드는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영웅 스킬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집니다. 배치화면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첫 번째 방법은 1대1을 유도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사이드에 배치해가지고 상대 근접 병종이랑 붙게 만드는 거예요. 이 경우에는 사이드 교전을 이기고 나서 본대로 합류해서 이 전열을 보충해주는 효과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때 이제 아무나 배치하는 게 아니고 머릿수적으로 우위를 차지할 수 있는 영웅, 헬마나 부활로 한 번 더 싸움각을 보는 캐사르나 백골정 이런 애들 있죠. 그런 애들이 이제 어그로성 이런 전략을 쓰면은 아주 효과가 좋습니다. 앞에다가 방패 같은 거 하나 받쳐둬도 좋고요. 사실 1대1로 둬가지고 만약에 상대를 못 이겨도 시간만 잘 끌었으면 1인분을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것도 상대방이 본대 가지 못하도록 막는 효과가 있는 거니까요. 다만 이제 주의할 점은 상대 영웅이랑 1대1 각이 나오는지 좀 확인을 해야 됩니다. 1대2까지도 괜찮아요. 어그로만 끌면 괜찮아. 근데 상대가 만약에 후방 지원을 한다, 만약에 상대가 막 이런 애가 뒤에서 쏘고 있다? 그럴 것 같다? 이렇게 배치가 돼 있다? 그러면은 웬만하면 안 하는 게 좀 좋아요. 보병 같은 경우에는 방어력이 낮아서 버티지 못하기 때문에 그 자리에는 차라리 방패병 세워두는 게 좋습니다. 방패병이 훨씬 잘 버텨요. 버티는 걸로만 따지면. 보병은 근접 1대2는 괜찮거든요. 근데 후방 지원이 있는 1대2는 상당히 어려워져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점은 좀 염두에 두고 배치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늦게 투입시켜가지고 밖에 격파하는 거예요. 이 헬마나 캐사르 같은 애들은 어그로 끄는데 특화돼 있어서 일진에서 이렇게 상대 시간 끌고 본대가 이기고 나서 이쪽 정리를 해준다던가, 아니면 우리가 먼저 정리하고 위로 올라가서 합류해준다던가 이게 되거든요. 근데 좀 그게 잘 안되는 애들인 경우에는 2진이나 3진에다가 이런 식으로 물러가지고 배치를 시키는 거예요. 2진 3진에다가. 왜 이렇게 하냐, 이 경우에는 이제 한창 전투가 진행되고 있을 때 난입을 하는 방식으로 쓰는 거죠. 그래서 어그로가 아직 방패병한테 좀 몰려있는 경우에 이제 상대방 원거리 유닛에게 빠르게 붙기가 좀 쉽겠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2진에서는 합류를 진짜 개빠르게 하려고 기마를 투입시키고요, 완전히 이제 소강 상태에 접어드는 3진에서 투입시켜서 보병을 이제 3진에서 투입시켜서 각계격파하는 식으로 진행을 합니다. 3진이 막 투입되기 시작하는 시점에 2분 딱 돼서 딱 투입이 되면 그때는 어그로가 좀 분산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막 기병도 여기저기 퍼트려져 있고 마법이랑 궁수들도 막 이렇게 돼 있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얘네를 다 퍼트리는 거예요. 그래서 세로로 이렇게 일렬로 배치해서 전장에 퍼트려주는 거예요. 전장에 다 퍼트려서 승리를 챙기는 방식이에요. 참고로 이 전략은 베디비어가 있으면은 효과가 극대화가 됩니다. 베디비어가 이동속도 증가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쪽 정리하고 나서 그 뒤에도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이 아주 짧아져요. 베디비어 이속이 있으면. 물론 없어도 돼요. 없어도 되는데 있으면 더 좋다. 자, 그러면 이제는 오케이, 전략은 알겠어. 그러면 얘네를 세팅을 어떻게 해야 되냐, 얘네 병종이랑 직업트리 어떻게 해야 되냐. 우선은 병종 트리입니다.
병종트리는 정예 보병이랑 영갑병이 있는데, 우선 영갑병이 좀 더 방어력이 높고 단단해요. 반대로 보병은 좀 더 공격적이에요. 방어력도 영갑병보다는 좀 낮고요. 그리고 이거 병종 선택을 못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기서 해금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영웅 탭 가서 영웅 성장하는 창으로 들어가서 지휘 탭으로 갑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 옆에 해금을 한 다음에 이제 해금 된 거를 교체를 이렇게 마음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좋죠? 네, 이거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서 질문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설명을 잠깐 드렸고요. 병종 스킬들은 한 번씩 아까 군단 가가지고 한 번씩 읽어보시고, 진짜 중요한 건 로직이 바뀐다는 점이에요. 어떤 식으로 바뀌냐, 일단 정예 보병은 일반 보병이랑 똑같이 전투 시 같은 열에서 가장 가까운 적을 우선 탐색하고 혼전 시 창병을 우선적으로 찾습니다. 이것까지는 똑같아요. 근데 뭐가 다르냐, 영갑병이 다릅니다. 영갑병은 똑같이 같은 열에서 가장 가까운 적 우선 탐색까지 맞거든요, 시작 시에. 근데 그 다음에 혼전 시에 그냥 똑같이 가까운 적을 찾아요. 얘는 창병을 찾고요, 정예 보병은 창병을 찾고요, 영갑병은 가까운 애 그냥 계속 때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게 무슨 차이냐, 어떻게 활용해야 되냐. 정예 보병은 창병 우선 탐색이라서 창병이 많이 등장하는 2진이나 3진 같은 데서 사용하는 게 좋아요. 왜냐면 1진에서는 보통 방패병이랑 마법병이 서로 뚫냐 못 뚫냐 하는 걸로 갈리기 때문에, 자 보시면 방패병이랑 마법병이 핵심이에요, 1진은. 그리고 사이드에서 어그로 끌고 이기고 합류하거나 뭐 약간 이 정도가 핵심인데, 여기서 이제 기마병이랑 창병이 안 보이죠? 노지는 왜 쓰냐면 얘는 그냥 사기라서, 얘가 그래서 사기인 거고, 노지는 나중에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은 일단 방패랑 마법이 핵심이다 라는 거 정도만 알고 계시면 돼요. 방패가 앞에 있고 마법이 뒤에 있어요. 얘네 둘이 서로 뚫냐 못 뚫냐 싸움이에요. 우리 방패가 얼마나 단단하냐, 우리 마법이 얼마나 상대들 방패 잘 녹이냐, 약간 이 싸움이거든요. 근데 여기에 기마병이 왜 안 쓰이냐, 기마병이 달려가는 순간 방패에 막혀요. 막히고 바로 얘네가 그냥 바로 멀리 그냥 쩌자자작 하면은 그냥 진짜 그냥 녹아내리거든요, 아이스크림 마냥, 진짜로. 그래서 창병도 마찬가지고, 창병은 심지어 기동력도 딸려. 그래서 더더욱 쓸 일이 없어요. 둘 다 쓸 일 없어, 일진에서. 그래서 창병을 카운터 치는 보병이 잘 안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정예 보병은 뭐라 했죠? 창병 우선 공격이라 했죠, 혼전시. 근데 어라? 이진 들어가니까 기병을 쓰네? 왜 이진에선 기병 쓰냐? 방패병이랑 얘네가 이제 슬슬 녹을 시점이에요. 그래서 기병으로 돌파를 시도합니다. 그리고 그 돌파하는 기병을 창병으로 카운터해요. 창병으로 카운터하는 걸 보병으로 카운터하는 겁니다. 그런 느낌으로 보병을 2진 3진에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창병을 타겟하는 정예 보병을 2진이나 3진에서 사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영갑병은 언제 쓰나요? 영갑병은 이제 1진에서 어그로 끄는 애들, 헬마, 케사르, 백골정, 이런 애들을 이제 1진에서 써서 최대한 안정성을 챙기는 거죠. 1진에서 어그로를 안정적으로 끌고 그 영갑병으로 이쪽 이긴 다음에 바로 붙어줄 수가 있어요. 만약에 2진에서 상대 창병이 나왔어, 얘가 정예보병이어봐. 그러면은 2진 창병 잡겠다고, 2진에서 튀어나온 창병 잡겠다고 저쪽으로 쭉 들어가다가 죽거나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그냥 앞에 있는 애 치게 하는 거예요. 그런 느낌으로 보시면 돼요, 영갑병. 그런 식으로 1진은 영갑병, 2진이나 3진은 정예보병, 이런 식으로 사용하면 좋습니다. 다음은 직업트리입니다. 웨폰 워리어, 광전사, 지휘전사 이렇게 있거든요. 이것도 궁금하실 분들이 있어서 설명드릴게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직업트리에서 해금을 한 다음에 똑같이 영웅창으로 들어가요. 그 다음에 스킬, 이거 누르면 스킬을 바꿀 수가 있어요. 웨폰 워리어, 광전사, 지휘전사 이렇게 있죠. 해금 한 것만 열려요. 해금 안 된 건 이렇게 잠금 해제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선택을 하면 그냥 터치하면 장착이 돼요. 바로 딱 이렇게 하면 그냥 된 거예요. 장착된 거예요. 네, 헷갈리시면 안 돼요. 이거 된 거예요. 그냥 터치하면 바로 바뀌어요. 이렇게 바꾸시면 되고,
자, 웨폰 워리어 먼저 설명하겠습니다. 웨폰 워리어는 진공참입니다. 진공참이라는 스킬을 사용하는데 얘가 약간의 광역기예요. 최대 2명의 적병사 부대 또는 영웅에게 데미지를 줍니다. 얘네는 이건 어떤 영웅이 있으면 좋냐, 광역기 있는 애들한테 추가로 누적해서 광역딜을 더 넣게 할 수 있도록 광역딜 있는 애들한테 주거든요. 저는 예를 들면은 콘스탄틴이나 윌리엄 뭐 그런 애들 있죠. 광역기 있는 애들, 그런 애들이 좀 어울리고요. 광전사는 광폭 공격이라는 기본 공격을 연속으로 여러 번 시전하는 그런 스킬입니다. 연속 공격 하나하나가 다 개별로 판정이거든요. 평타 판정이에요. 전부 다 명중 및 치명타 여부가 개별로 판정된다. 그래서 이 기본 공격을 여러 번 때려가지고 스킬을 발동시키는 영웅들 있죠. 예를 들면 가드리엘, 뭐 에릭 레드, 아니면 아르고스, 이런 애들 공격 N회시 스킬 발동, 이런 애들한테 상당히 어울리고요. 지휘전사는 전투명령이라는 자신들의 병사를 버프해주는 스킬이에요. 얘는 어떤 애가 가지고 있으면 좋냐, 영웅 본인이 액티브 스킬이 없거나 아군한테 버프 주는 영웅들 있죠. 그런 애들한테 추천합니다. 예를 들면 베디비어, 살라딘, 아니면은 액티브 스킬은 없는데 병사랑 같이 부활하는 케사르 같은 애들, 그런 애들이 조금 어울립니다. 보병은 이 정도만 설명해도 괜찮아요. 이렇게 보병에 대해서 전반적 활용법, 병종 트리, 직업 트리까지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그러니까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던 3진이랑 1진에서 쓰는 이런 전략들 있죠. 이런 거를 좀 잘 활용하시면 보병도 그렇게까지 계륵이 아닐 수 있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저는 보병 되게 잘 쓰고 있거든요. 특히 보병이 살라딘이나 베디비어 같은, 약간 솔직히 얘네가 핵심이긴 해요. 얘네가 버프 주면서 다 같이 뛰어가는 약간 그런 그림이 좀 잘 그려지거든요, 얘네 둘 때문에. 그래서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베디비어가 좋은 게 치명타를 같이 올려줘서 치명타 확률이 부족한 보병들의 딜 기대치를 좀 많이 높여줘요. 이게 참 좋습니다. 얘네는 사이드에서 1대1 구도 만들어주고요. 전투 후반에 영향력 행사할 수 있게 3진에서 각계격파 시도해보고요. 병종 트리는 1진이면 영갑병, 2진이나 3진에 들어가는 애들은 정예 보병, 직업 트리는 이제 영웅 전투 스타일에 따라서 다르게 해주시고요. 그런 식으로 맞춰서 선택해주시면 저점 보완은 충분히 될 거예요. 세요. 그리고 특히 3진 애들이 뒤지겠어요 진짜. 3진 얘네가 그 전투 쇼부 승부 굳히기가 정말 잘 되거든요. 1진이랑 2진에서 만약에 쌤쌤이 났어, 3진에서 베디비어 버프 받고 난입하잖아요. 그냥 쓸려나가요. 진짜 좋아요 이거. 다음 영상은 방패병 한번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거를 순서대로 다 찍을 거예요. 보병, 여기 있는 순서 있죠, 선별에 있는 순서. 보병, 방패, 창병, 기마, 궁수, 비행, 마법, 프리스트, 이거를 다 한 번씩 찍을 거예요. 그래서 기대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질문 같은 거 있으시면 말씀해주세요. 제가 다음에 컨텐츠 짤 때 또 반영해가지고 준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니면 그냥 거기다가 대댓글로 남겨드릴 수도 있고요. 여기까지 보병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감사합니다. 뿅.